707번부터 볼게. 3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 4 나머지 한 근을 구하래. 이런 건 이제 뭐 대입을 해서 A, B에 대한 관계식을 두 개를 구할 수 있긴 하지. 요거 하나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올 거고 4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올 거고 맞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배운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잖아. 그걸 좀 이용하는 게 더 쉬울 거야 아마. 일단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할게.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 세 근의 합은 이거 다 더하면 알파 플러스 3인데 저기서 이제 세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을 쓰면 A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있지.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4랑 4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이게 A분의 C니까 B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정리를 살짝 해보면 3알파가 B 플러스 5가 나오겠네. 4 이항에서 뭐 이렇게. 그리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4 알파인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3B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4 알파는 3B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식에서 B에 대해서 좀 풀어볼게. B만 냅두고 5를 넘기면 3알파 마이너스 5니까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값이 나오겠지. 3B니까 3 곱하면 9알파 빼기 15 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5알파가 마이너스 15. 알파 얼마? 알파 3. 그럼 알파 구했네. 알파 구했으면 B도 정확히 구할 수 있지. B 얼마야? 알파 3이니까 4. 그러면 A도 구할 수 있지. 알파가 3이라며. A 얼마야? 6이지 6. A, B 다 구했지. 근데 A, B를 구하는 게 아니네. 나머지 한 근 구하는 거네. 알파에서 끝났지 뭐. 맞지? 그 다음 9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대. 0이 아닌 알파. 이때 옳은 걸 다 고르래. 일단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지.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B알파 제곱에 C알파 마이너스 D는 0.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야. 근을 대입했으니까. 맞지? 이건 성립하는 식이야. 이걸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라는 얘기거든. 그럼 기억을 한번 보잖아. 마이너스 알파가 저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면 근이 맞는 거지. 성립 안 하면 근은 아닌 거고. 그럼 일단 대입을 해봐.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B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는 0. 성립하나? 어때? 안 해? 해 안 해? 안 해? 진짜 안 해? 확실해? 믿어도 돼? 정말로? 진짜 안 해? 정말 안 하나? 진짜야? 진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B 알파 제곱에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 이게 얼마지? 0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때? 마이너스 0은 어차피 0이니까 성립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찾는 거지. 맞는지 아닌지. 됐어? 그 다음 니은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근이래. 그럼 대입을 해봐봐.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D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분의 B 그 다음 플러스 A. 얘가 0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성립하냐? 이거 성립하나? 어때? 성립하나? 안 하냐? 하나 하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성립을 하는 거고 이런 형태를 못 만들면 0인지 확신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성립을 안 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는 거지. 이런 형태를. 어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알파 세제곱 분의 1로 묶어보면 어떻게 돼? 묶어서 요거 먼저 쓸게. 그건 뭐야?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지. 오케이? 어때? 이게 얼만데? 0이잖아. 근데 얘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묶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 근데 이런 형태 나왔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란 얘기지. 그 다음 디귿은 어때? 디귿은 알파분의 1이 저 방정식의 근이다. 마찬가지 대입해보면 알파 세제곱분의 d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c 플러스 알파분의 b 마이너스 a. 이게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성립하냐? 만들 수 있나? 어떻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1로 또 묶어주면 a 알파 세제곱 이거 먼저 쓰면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 어때? 괜찮지? 성립하지? 그러니까 디귿도 참인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참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몇 번이야? 712? 12. 어이. 자, 3차 방정식의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K 최소값을 구하래.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일단은 이런 것들은 우리 3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있어 없어? 없어. 안 배웠어 우리가.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아직 지금은 안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얘 같은 경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인수분해가 되게끔 좀 세팅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좀 하는 거지. 뭘로 될 것 같아? 1로 되지, 그치? 1로. 11, 1빵, 빵 2K, 2K 빵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x-1하고 뭐야? x제곱 플러스 2k는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기서 일단 실근이 뭐가 나와? 1 나오지, 그지? 한 개의 실근 나왔어. 근데 이제 허근이 또 몇 개래? 허근이 또 2개래매. 그럼 여기에서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얘가 여기서 허근이 나오려면 조건이 또 있지. 2차 방정식에서의 허근 나오는 조건은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뭐 쓰면 돼? 뭘 쓰면 되지? 판별식 쓰면 되지.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으면 되지, 그치? 판별식 써볼게. b는 없으니까 0이지. b제곱 마이너스 4ac 8k. 얘가 0보다 작다. 맞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 그럼 k는 그냥 뭐야? 0보다 크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정수 k 최소값은 얼마인데? 1이지. 1. 그 다음 13번.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K값을 구하래. 마찬가지로 얘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세팅을 해줄 거야. 뭘로 돼? 얘도 1로 되네. 다 더해서 0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 0 이렇게. 자, 그럼 앞에 거는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근데 이제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일단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이쪽은 앞에 거는 근이 얼마야? 1이잖아, 그지? 그럼 1하고 알파하고 베타란 얘긴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데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피타고라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요 중에서 누가 빗변인지가 관건하냐, 그지? 누가 빗변인지는 모르니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1이 빗변이라고 해보자. 그럼 1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같으면 되지. 피타고라스, 맞지? 그러면 1은 일단 요거는 얘는 지금 마찬가지 알파랑 베타를 각자는 모르니까 이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이용할 수 있잖아. 두 근의 합이 얼마야? 3 곱은 K가 되겠지, 그치? 요걸로 좀 이용을 해보자. 자, 얘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대입을 해봐. 얼마 나와? 9 마이너스 2K 나오나? 맞아? 그럼 이때 K 값은 얼마 나와? 4가 나오네. 일단 뭐 나쁘지 않은데, 그치? 괜찮지? 뭐 딱히 조건에 뭐 만족 안 하는 거 없단 말이야.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알파가 제일 크다고 해봐.
알파가 빗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넘겨서 베타 제곱을 넘겨서 어찌됐건 알파랑 베타는 좀 섞어놔야 되잖아. 우리가 각자 값을 모르기 때문에 넘겨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오거든. 맞지? 그럼 요거는 이제 합차 공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치? 이건 이미 알잖아, 그치?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으려면 마찬가지 우리 또 이제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야지. 자, 이거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데? 아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이렇게는. 이건 뭐가 돼? 얘는 뭐 되냐? 그냥 루트 9 마이너스 4K 아니야? 맞지? 루트 그냥 씌워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그럼 여기 루트 9 마이너스 4K라고 해놓고 여기서 만족하는 K를 한번 구해보자. 그 양변 제곱하면 9 곱하기 9 마이너스 4K가 이제 1이니까 81 마이너스 36K가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6K는 얼마? 마이너스 80 나오나? 그럼 K 값은 얼마인데? K 값은 얼마 나와? 이거 4로 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만데? 9분의 얼만데? 20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것도 일단 가능은 하겠는데? 그치? 가능은 하겠지, 그냥. 이거랑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베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이것도 알파 제곱 넘겨서 쭉 풀어보면 얘랑 어때? 식은? 똑같이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건 더 해볼 필요는 없고 결국 K가 4일 때랑 그 다음에 9분의 20일 때 요거를 좀 따져보면 되는데 둘 중에 뭐만 되냐? 뭐 될 것 같아, 둘 중에? 둘 중에 뭐가 될까? 뭐 될까? 4하고 9분의 20 중에 뭐 될 것 같아? 뭐 될 것 같아? 4? 4 돼야 되나? 4가 되면 되나? 4가 되면 되겠지. 4 맞나? 잠깐만. 암산이 안 되냐? 아니지. 얘가 되면 되지. 얘가 돼야 돼. 왜 얘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거든. 근데 둘 중에 왜 얘가 돼야 될까? 이런 거 문제 속에 답이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 그치?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잖아. 실근이라고, 실근. K가 만약에 4라고 하잖아. 봐봐. 일단 여기서 실근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실근이 나오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냥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맞지? 왜냐면 그냥 실근이라고 하면 이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중근이 나와도 상관은 없으니까 실근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기 때문에 이거의 그 두 개의 근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 9-4K란 말이야. 얘가 0보다 커야 돼. 결국 4K는 9보다 작아야 돼. 아이고. 그럼 K는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거든. 이게 대충 얼마야? 2점 얼마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얘겠지. 맞지? 얘는 4니까 얘보다 큰, 이거 범위 안 들어가잖아. 맞지? 실제로 4가 되면 허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이 답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야 돼. 이런 조건들 잘 보고
적용을 잘 해줘야 돼. 그 다음 16번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마이너스 4랑 저렇게 나왔대. 이때 저 값을 구하래. 그치. 이건 이제 그 식에 단순하게 그냥 이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숲을 보라 뭐 그런 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라 뭐 그런 말을 하잖아. 요건 살짝 그런 느낌이거든.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 얘 같은 경우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형태를 조금 보면 저 밑에 있는 식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기 요 식. 요게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 없어? 잘 봐. 내가 여기 주어진 이 3차식을 잠깐 fx라는 그 기호로 잠깐 표현을 좀 해볼게. 오케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그러면 fx는 0이라는 그 실근이 뭐가 있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야? 이거의 실근이 뭐야? 이건 나와 있잖아 지금. 이게 뭔데 실근이? 1 알파 마이너스 4 또 베타 마이너스 1 또 감마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치? 요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저 밑에 있는 식의 형태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형태지. 그지 않아? 그리고 어때?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야? 플러스 3 맞아? 그리고 감마 플러스 4 감마 플러스 1 이거야 뭐야? 플러스 3의 형태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 이 근들에 다 뭐 한 거야? 3을 더한 거지. 맞아? 3을 더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근으로 갖는 그 다항식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걸 근으로 갖는 다항식. 그러니까 요 놈들을 근으로 갖는 그런 다항식을 기호로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f x 플러스 3 fx 플러스 fx 자 나도 헷갈렸네. fx 뭐라고 해야 돼? f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잠깐만 이렇게 쓰면 이걸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고 그렇지. 이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성립하고 마이너스 3이 맞겠다. 그렇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맞아?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뭐지? 이렇게 헷갈릴 게 아닌데. 저 fx는 0의 근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요때 다 3을 더한 형태니까 이거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그치? 이거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요게 맞네, 그치? 왜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베타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4잖아. 맞아? 그럼 이거 대입하면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식에서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이거의 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f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 성립을 하고
F 베타 마이너스 1이 0도 성립하고 F 감마 플러스 1이 0도 성립을 할 거 아니야. 이건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식에다가 이 식에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플러스 2하고 감마 플러스 4를 각자 대입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지. 맞아? 이런 성립하는 형태가 나오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세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냐? 됐지? 그러면 fx 플러스 3이라는 f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은 저 위에 있는 fx 식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결국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베타 플러스 2 또는 감마 플러스 4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이 세 개를 뭐 한 거야? 곱한 거지, 그치? 그럼 결국 세근의 뭘 찾으란 얘기야? 세근의 곱을 찾으란 얘기야. 맞지? 세근의 곱을. 그러면 세근의 곱은 원래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d잖아. 맞지? 근데 최고차항 개수는 어차피 얼마인데? 1이잖아, 1. 여기 최고차항 세제곱인 거 얘밖에 없잖아. 1이고. 우리 상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상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상수는 여기서 상수, 여기서 나오는 상수랑 여기서 나오는 상수, 여기서 나오는 상수들을 다 더하면 나오겠지, 그지? 얼마인지. 하나씩 해볼게. 여기서 상수 얼마 나와? 마이너스 27. 여기서는 플러스 27이지. 9에다가 3까지 곱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 둘은 사라질 거고. 여기는 얼마 나와? 15 나오네. 그리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얼마란 얘기야? 14란 얘기지. 됐어?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 18번.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일 때 K 값을 구하래. 이런 거는 이제 그 미지수로 두고 풀어주면 되는데 한 근을 알파라 하면 다른 한 근을 뭐라고 하면 돼? 다른 한 근은 2배, 2알파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 한 근은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베타라고 쓰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근의 합은 3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계산해보면 2알파 제곱에 플러스 2알파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 얘가 a분의 c니까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정리만 살짝 해보면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 얘가 2라는 식이 일단 하나 나오겠지. 그리고 세근의 곱은 2알파 제곱 베타인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k가 나오네. 됐어? 그럼 이걸 적당히 연립해서 k 값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뭐 요 놈하고 요 놈을 연립을 해야겠지. 그치? 이 두 놈을 연립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이렇게 가보자. 베타는 5-3알파라 쓸 수 있지. 그치? 알파 넘기면.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알파에 대한 식으로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2알파 제곱에 플러스 15-9알파 15알파네? 알파 15알파 마이너스 9알파 제곱에 2도 이항해서 이렇게 써볼게. 그럼 마이너스 7알파 제곱에 플러스 15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올라나? 이거 되냐 인수분해? 7, 1하고 뭐야? 1, 2도 되나? 마마? 괜찮네 그지? 그러니까 알파는 뭐란 얘기야? 7분의 1 또는 2란 얘긴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근이 정수라 했으니까 알파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알파가 2면 베타는 얼마야? 알파가 2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5 빼기 6이라서. 그럼 이제 우리 K 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이겠네. 그럼 알파에다 대입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K니까 결국 K 값은 얼마? K 값은 8이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21번 21 자,
자, x 세제곱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할 때 p2를 구하래. 이건 우리 앞에 2단원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한데 너네가 이 식을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p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 근은 뭐?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저걸 보고 1 또는 3 또는 4라고 생각해야 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각각. 맞아? 그럼 이제 요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요 px에 대한 식을 조금 만들어 보면 p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세 근이 1, 3, 4란 얘기야. 맞지? 그러면은 3차 식이니까 결국 px 플러스 1은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근이 1, 3, 4가 나와야 되니까. 맞지? 근데 또 최고차 한계수는 얼마래?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뭐 더 곱할 거 없지, 그지? 이대로 냅두면 되겠지. 여기서 우리 P2를 찾는 거니까 x에다가 2만 대입하면 나오겠지.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지? 그래서 얼마 계산하면 2에다가 1 넘기면 얼마? 1이 나오겠지. 1. 그다음 24번 한번 보자.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저렇게 나와 있을 때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곱을 구하래. 한 근이 1, 또 다른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근데 개수가 또 유리수래. 그러면 다른 한 근이 뭐야? 다른 한 근은 뭐라고 하면 돼?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무슨 근? 무슨 근? 켤레근이라 했지, 켤레근. 맞지? 켤레근.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잖아. A부터 좀 구해볼게. 세근의 곱이 얼마야? 다 곱해봐. 곱하면 1이지. 1. A 얼마? 1이란 얘기지. 그치?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근의 합은 A분의 C, B. 이게 얼만데?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마이너스 B는 세근 다 더하면 5 나오나? 맞아? 그러네.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지. 이렇게. 맞아? 곱해봐. 곱하고 더해봐. 얼마야? 얘는 A분의 C니까 그냥 C는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곱하면 1. 그 다음 2 마이너스 루트 3. 얼마야 계산하면? 4. 5가 되겠지. 됐어? C는 5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 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정원아? 뭐지? 25가 되겠지. 그 다음 25.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저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2i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i가 있대. 그리고 A, B, C, D가 무슨 수래? A, B, C, D 실수래. 그러면은 다른 근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2i 그 다음 또는 1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그럼 근 다 구했어. 그럼 여기서 또 이제 A, B, C, D 합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여기 근데 우리 이거 얘 같은 경우는 4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지? 맞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A, B, C, D를 바로는 못 구하고 이걸로 거꾸로 식을 좀 만들어 볼게. 식이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는 1인 거 아니까. 플러스 2i 또 x 마이너스 2i. 그 다음은 또 이렇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i라든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걸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면 그냥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식 만들고 여기서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식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뭐 그렇게 한번 해볼게. 전개해도 상관은 없어. 아니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해보자 한번. 두 근의 합이 얼마야? 0이지, 그지? 그럼 x제곱에 그 다음 곱은 얼마인데? 곱은 4니까 플러스 4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전개하기 좀 복잡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이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곱은 얼마인데?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곱하면 얼마야? 2 나오잖아. 2. 그러니까 플러스 2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전개하면 이제 저 식이 나오거든. 저거 이제 구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전개해서 이제 B, A, B, C, D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되냐 여기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게 A, B, C, D를 각자 찾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해도 돼 여기다? 1 넣어도 되지, 그치? 1 넣으면 A, B, C, D 합이 그 형태가 나오니까 바로. 그래서 1 대입하면 5 곱하기 1 대입하면 1. 우변은 1 더하기 A, B, C, D 합이야. 이게 더 낫지. 다 전개하는 것보다. 얼마야 그래서 A, B, C, D 합은? 4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26.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래. 그러면은 다른 한근이 뭐라고?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면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i. 맞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a가 문제에서 뭐라 했어? 정원아, 너 저 뒤 일어나 있어. a가 문제에서 뭐라 했어? 실수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확인하고 써야 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a를 좀 구할 수 있지.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a는 2, a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x 세제곱에 a는 구했으니까 그 다음 bx 플러스 c. 자, 이거의 공통 a는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거의 공통인근이 m을 갖는데 엄마? 뭐 이렇게 이때 m 값을 구하래. 그렇지. 그치. 이게 좀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의 공통인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근이. 맞지?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거든. 지금 근이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 말이 안 되는 그러네. 내가 잘못 읽었네. 그지? 잘못 읽어서 요거의 근이 아니라 뭐야? 저 1 플러스 루트 2i는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아니라 누구의 근이야? 3차 방정식의 근이지. 맞지?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근이 루트 2i란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모르는 상태야 지금. 그럼 또 다른 한 근이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공통인 근을 갖고 있대. 얘도 m이라는 근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몰라. 그리고 얘도 m이라는 근이 있대. 근데 여기서 이 m이라는 근이 이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고. 맞아? 근데 물론 보기를 보면 당연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긴 해. 그치? 없긴 한 거야. 근데 보기가 만약에 없다면 m을 이거나 이거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의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하고 나서 확인해 봐도 돼. 만약에 얘가 m 값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2i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실제로 해보면 2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거 둘이 곱하면은 뭐야? 1 플러스 2니까 3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a분의 c 해보면 2 나오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된다고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보기가 없어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이제 m이라고 해서 공통인근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둘이 연결을 좀 지을 수 있는 게 m이라는 근하고 a라는 개수를 좀 연결할 수 있지. 맞아? 그치?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을 좀 계산해 볼게. 여기서 세 근의 합을 계산해 볼게. 세 근의 합이 뭐야? m 플러스 얼마? 2. 근과 개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지. 맞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할 수 있는 거. 요 물음표를 내가 그냥 적당히 베타라고 좀 해보자. 알파라고 할까? 알파라고 해보자. 자,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지금 이거랑 이거 형태가 어때? 같네. 그치?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치? 여기서 알파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m 값은 얼마란 얘기야? 여기서 두근의 곱은 2m인데 곱이 얼만데 여기서? 2 나오잖아. 그럼 m 값이 얼마라는 거야? 1이란 얘기지. 그치? m 값도 구했어. 1 이렇게. 다 구했는데 그러면? 여기 1. 그럼 a 값은 얼마야? a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 맞지? 마이너스 3. 그리고 m 값은 1이라고 구했고. 그럼 나머지 b하고 c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네. 여기서 끝났네 이미. 이거 다르지. 근데 b, c도 구할 수 있지. 나머지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b, c도 다 구할 수 있겠지. 다음 27. 3차 방정식의 두 헉은 알파하고 알파 제곱을 이거랑 실근 베타를 갖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허근이거든. 요만큼은 허근이고 여기는 실이래. 실근. PQ의 곱을 구하래. 됐지? 근데 잘 봐. 한 허근을 알파를 갖는다며. 그치? 그럼 다른 허근, 다른 나머지 하나의 허근은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 얘는 뭐야? 한 근이 알파라며. 허근인 알파. 그럼 다른 근이 뭐겠어? 그러니까 뭐야? 알파 바겠지. 맞아? 이 알파 제곱이라는 게 결국 알파 바랑 같은 거지. 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거를 이제 허근이라 했으니까 a 플러스 bi라고 잠깐 둘게. 그리고 허근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겠지. 맞지? 요런 상태로 한번 가보자. 그럼 알파 바라는 거는 a 마이너스 bi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알파 제곱과 같으니까 a 플러스 bi의 전체 제곱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일단 식을 적당히 좀 이제 관계식을 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해볼게. 좀 더럽긴 한데 전개 한번 해봐. a 제곱 플러스 2a bi에 그 다음에 좌변은 마이너스 b 제곱인가 나오네.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끼리 비교를 했을 때 a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같아야 되고 실수 부분. 그 다음 마이너스 b와 2ab가 같아야 돼. 허수 부분. 맞아? 그럼 여기서 b를 넘겨보면 뭐 나와? 2ab 플러스 b는 0이니까 b로 묶어주면 어때? 2a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지 않아? 맞아? 그럼 곱해서 0 됐다고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야? 0이란 얘기거든. 근데 얘 0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허근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네. 그럼 a 값이 나오는데? a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a가 나오면 b도 구할 수 있겠는데?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는 4분의 1 빼기 b제곱.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얘가 마이너스 b제곱. b제곱 얼마? 4분의 3. b 값은 얼마 1분의 루트 3이겠지. 됐어? 뭐 딱히 상관없어.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 건 전혀 상관이 없지. 왜냐면 어찌됐건 한 근이 플러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의 실근을 베타라고 하는 거지.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베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뭐 하면 돼 이거 세 개? 요 세 개 뭐 하면 돼? 세 개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이거 멍 때리지 말고 이씨. 이거 세 개 뭐 하면 돼? 그치 또 멍 안 때렸네? 더 하면 되지. 그치? 더 하면 저기 얼만데? 저기서 3 나오잖아, 그치? 근과 계수하고 3. 다 더해봐. 더 하면 얼마? 더 하면 이거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니까 베타는 얼마? 4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됐지 이제.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근 다 구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p하고 q까지 구할 수 있지. 저 p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니까 곱하고 더하면 되지. 곱하면 얼마냐? 곱하면 얼마냐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1이네 1.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그래서 이거 사라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나오지. 이게 a분의 c니까 p가 될 거고 p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이 곱한 게 뭐라 했어 아까? 1이라고 했나 그지? 이 곱한 게 1이니까 1 곱하기 4 하면 마이너스 Q는 4니까 Q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Q하고 P를 곱하면 얼마? 12가 나오지. 됐어. 그 다음 30번. 자, 이 오메가가 이렇게 나왔을 때 2025제곱과 분의 1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거는 너네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바로 보이는 식이긴 한데, 근데 요거 정리를 살짝 해볼게. 양변에 2를 좀 곱하고 1을 이항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하면 4오메가 제곱에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로 3이지. 그래서 넘기면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4가 0이잖아. 그래서 4로 약분 때리면 얼마? 아이고, 오메가. 4로 약분 때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지. 맞아? 그 양변에 이제 뭘 곱해? 여기다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좌변이 뭐야?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요거의 근이구나 라는 게 바로 떠오르긴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 쓰면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좀 보이는 식이긴 해. 아무튼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은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조금 반쪽짜리라서 요거를 한 번 더 제곱을 하면 오메가 6제곱은 얼마야? 오메가 6제곱은 얼마? 1이지 1. 요게 진짜지 요게. 왜냐면은 거듭 제곱에서 1이 나왔다는 건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뭐 한다는 얘기야? 반복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6개씩 반복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2025를 이제 뭘로 나눠주면 돼? 그치? 6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6, 3, 18에다가 22, 6, 3, 18, 45, 6, 7에 42, 나머지가 3인가? 맞지? 그러면 오메가 2025제곱은 오메가 6제곱에 337제곱에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맞냐? 다시. 세제곱이지. 이렇게. 얘가 1이고, 그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맞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제 역수 취해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다음 31. 자,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이번에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서 x 플러스 1하고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하는 거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은 1이지. 곱은 얼마야? 1이지. 곱도 1이지. 맞지? 그럼 저거 전개 한번 해봐. 전개하면 어때? 그리고 저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 바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로 써도 되나? 괜찮지? 이거 켤레 쪼갤 수 있잖아. 뺄셈에 대해서. 그리고 1은 어차피 저 실수기 때문에 켤레 영향을 안 받잖아. 그래서 이제 오메가에만 여기다 바를 씌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개를 하면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여기도 9 오메가 바 마이너스 플러스 3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 다음 플러스 1이지. 합이 얼마라고? 합이 1. 곱도 얼마? 1 빼기 1 더하기 1 나누기 9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13분의 1이겠지. 됐어? 32. 자,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저거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 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식이 똑같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보다 보면 좀 이렇게 습관이 되겠지, 그지? 바로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1이고 곱이 얼마? 곱도 1이지, 그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도 해볼게. 여기다가 오메가 대입하면 성립하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뭐야?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써도 되나? 맞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요것도 한번 가볼게. 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이제 좀 보기 편하게 변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건 알지?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은 하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오메가 바가 얼마라고? 1이라고 1. 그럼 요 놈은 오메가를 오메가 바 분의 1로 만들 수 있지, 그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 대신에 오메가 바 분의 1을 대입을 해서 결국 오메가 제곱을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쓸 수도 있어. 됐어? 그럼 이제 작업은 끝났어. 좌변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걸로 바꿀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오메가 제곱에 n제곱. 됐어? 우변은 잘 봐. 분모가 오메가 바의 합이야. 얼마야? 1이야 1. 그치? 그럼 뭐만 남아? 오메가 바만 남아. 맞아? 근데 오메가 바는 뭐랑 같아?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지. 맞아?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럼 이 둘이, 그러니까 정리 끝났어. 그럼 이 둘이 같게 되는 50 이하의 자연수 n값을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n에다가 제곱이고 얘도 n에다가 제곱이니까 지수는 당연히 어때? 지수는 당연히 같겠지. n이 뭐든 간에. 맞아? 그럼 이제 뭐만 같으면 돼? 앞에 있는 부호만 같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부호를 같게 만들려면 n이 뭐면 돼? 짝수면 되겠지. 그럼 50 이하의 짝수 몇 개 있어? 25개 있겠지. 됐어? 그 다음 33. x세제곱이 1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마찬가지 오메가 3가 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나중에 일일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 하진 않아. 이것도 하다 보면 이제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다 해가면서 막 쓰진 않는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지.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이제 좀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1부터 대입을 해봐. 1 대입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지. 맞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지, 약분하면. 그지? 그 다음 F2는 어때?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이야. 자, 오메가 4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 오메가 4제곱이 뭐 곱하기 뭔데?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그치? 세제곱이 1이 되네. 됐어?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만데? 1 플러스 오메가는 또? 1 플러스 오메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F3은 어때?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분의 오메가 세제곱. 얼마야? 오메가 6제곱. 6제곱이 얼마야? 1 아니야? 1? 세제곱의 제곱 아니야? 그럼 2분의 얼만데? 1이겠지. 그치? 4는 어때? 1 플러스 오메가 8제곱 분의 4제곱. 자, 4제곱은 그냥 오메가라고 했고, 맞지? 6제곱까지는 1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이게 다시 뭐야? F1이지. 맞아?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얘기야. 몇 개씩? 3개씩 반복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3개씩. 다시 처음으로 갔으니까. 맞지? 그럼 결국 3개가 한 세트로 해서 이거 3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거 한 세트로 해서 몇 세트 있는 거야? 18까지니까. 6세트 있겠지. 곱하기 6만 하면 되지.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래서 어우씨, 그렇네. 다 못하면 안 되는데. 36. 그림과 같은 전궤도로 만든 오각기둥의 부피가 195일 때 x 값을 구하래. 오각기둥 부피. 자, 이게 밑넓이잖아, 그지? 이 밑넓이. 요거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높이가 뭐야? 높이는 x 플러스 1 아니야?
맞지? 그럼 밑넓이만 찾으면 돼. 밑넓이. 자, 여기 요것만 그려볼게. 이걸 입체로 그리긴 좀 힘드니까. 저번에 해보니까 좀 힘들더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여기 길이만 찾아봐. 여기는 뭐야? x 당연히, 그지? 그 다음 여기가 x 플러스 3, 맞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 x 플러스 2. 그 다음은 여기가 x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오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수선을 좀 내려보자. 그럼 요 길이 얼마? 2. 요 길이는 x가 되겠지. 됐어? 요 넓이 얼마? x제곱 플러스 3x, 그치? 더하기 요 넓이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맞아? 그럼 얼만데? 얘가 약분되고 2x 플러스 3이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나오네. 맞지? 여기다가 이제 높이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지. 부피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지. 얘가 195라고. 됐어? 전개해볼게. x 세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6x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3x에 5x 8x 마이너스 192가 되겠네. 정리 다 하면 3차 방정식이니까 뭐야? 조립제법을 이용해야지, 그지? 뭘로 할래? 뭘로 될 거 아니야 이거? 보기에 있냐 혹시? 이거 보기가 있나? 없네. 에이씨, 보기 있으면 좀 유추할 수 있는데. 뭘로 해볼까? 4로 되나? 1, 4, 10, 40. 4로 될 것 같네? 1, 4, 10, 14. 맞냐? 2. 맞냐, 근데? 1에다가 4. 다음 6. 40이지? 14야. 48. 그러면 48에 32에 4, 40. 192. 오씨, 딱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얼마란 얘기야, x는? 4란 얘기지. 근데 물론 이제 요것도 확인해봐야 돼, 원래. 알았지? 원래 요것도 확인해봐야 된다. 여기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수가 나오라는 법은 없어. 그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봐야 되는데, 나는 보통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대충 판별식 좀 때려보는 편이야. 판별식. 어때? 판별식 대충 때려보면 짝수 공식 잠깐 해보면 음수 나오잖아. 허근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보면 된다. 그 다음 37번. 자, 그림에서 AB랑 AD가 수직이고 AB랑 BC가 수직이고 이렇게 나왔대. 여기서 뭐야 이거? BC 길이가 AD의 4배래. 그럼 여기 몇 x야? 4x 아니야? 맞지? 4x. 그리고 ABCD 둘레랑 넓이와 둘레를 각각 저렇게 얘기한대. 이때 이제 ADX를 할 때 x값 구하래. 자, 여기가 4x면 여기도 뭐야? 여기도 4x 아니야? 여기 접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맞아? 여기 뭔데? x지, 맞지? 그러니까 몇 x야 이게? 5x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 몇 x야? 3x지. 그럼 여기 몇 x겠어? 3, 4, 5 피타고라스. 맞지? 4x겠지. 그래서 여기가 4x란 얘기야. 이만큼. 이렇게. 그러면은 넓이는 ABCD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5x 곱하기 높이 4x가 되면서 10x 제곱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둘레는 다 더할 건데 4x, 4x, 5x, x 더하니까 얼마야? 14x 나오네. 맞지?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해봐. 대입하면 100x 4제곱에 마이너스 196x 제곱에 마이너스 8은 0 이라는 4차 방정식 나오네. 8까지 이항하면. 맞지? 뭐야 이거? 25x 4제곱에 마이너스 4, 4, 16 4, 9,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무슨 식이야 이거? 보기차식, 그치? 1, 25. 근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잘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49니까. 그래서 x제곱 값은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25분의 1이니까 여기서 허근 불가능하지. 그래서 x값 얼마? 루트 2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인수분해 잘 되니까. 그다음 40번.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서 x 빼기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1차, 2차 연립이니까 1차를 2차에 뭐 하면 돼? 대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지. 어이씨. 아, 근데 x가 있네. 어이씨, x로 묶어주고 대입할까? x-y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 그럼 3y 플러스 1하고 2y 플러스가 아니네. 맞네. 2y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2까지 이항해서 그럼 6y 제곱에 플러스 5y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가 2, 3, 1, 1 되나? 아니네. 1, 6으로 되겠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1 또는 6분의 1이지. 맞아? 그럼 x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는 2분의 3이지. 이렇게. 그래서 x에서 y 뺀 거에 값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에서 6분의 1 빼면 뭐야? 6분의 9에서 빼는 거니까 6분의 8, 3분의 4겠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 가자. 41. 자, 이것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유형 중에 하나지. 연립방정식 2개 알려주고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며. 그러면 어떤 걸 연립하든 그냥 똑같은 해가 계속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정확히 알고 있는 식 x-y는 마이너스 1과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11 이 둘이 연립을 하면 되겠지. 여기서 해를 구해서 a, b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1차, 2차 연립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되겠지. 그럼 바로 전개를 좀 할게. 2y 플러스 1 마이너스 3y 제곱에 11 넘기면 플러스 11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2는 0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지. 3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은 어때? y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잖아. x는 뭐야?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4 2면 1이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두 가지 다 가능은 일단 한데 지금 해가 자연수란 말이 아니야. A, B가 자연수라고 했지 해가 자연수가 아니야 했지.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그치? 둘 다 대입을 해봐야 돼. 일단 이쪽 대입을 먼저 해볼게. 여기다가 요거를 A 자리에 있는 A에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16 플러스 9A는 9거든. 그러면 9A는 얼마?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 이제 탈락이지. 음수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요 놈이 맞겠네. 그래서 대입하면 1 더하기 2 제곱이니까 4A가 9. 그러면 4A는 얼마? 8 되면서 A는 2가 되겠지. 이 괜찮네. 그리고 이거를 두 번째 저 B 자리에 있는 데다 대입하면 2 더하기 2B는 8, B는 3이겠지. 그치? 그래서 둘 다 자연수가 맞지. 제곱의 합은 13인가 나오겠네. 그럼 43.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y에 대해서 곱을 구하래. 자, 둘 다 몇 차식이야? 둘 다 2차식이야. 그럼 뭘 인수분해해야 돼? 여기 는영 있는 걸 인수분해해야지. 그치? 위에 거를.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y랑 3x-y는 0이니까 첫 번째로는 x가 y랑 같을 때 하나, 두 번째는 y가 3x일 때 하나. 이렇게 할게. 3x, x가 3분의 1 y라고 하면 좀 이제 분수라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볼게. 자, 이거부터 해보자. x에다가 y 대입하면 2y 제곱은 10, y 제곱은 5니까 y 값 얼마? 뿔마 루트 5. 여기서부터 일단 탈락이네 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y에다가 3x 대입하는 걸로 가볼게. 그럼 x제곱 더하기 9x제곱은 10. 그래서 x제곱은 1이니까 x값은 뿔마 1이지. 그럼 y값은 뿔마 3이겠지. 됐어? 그럼 둘이 xy 곱하면 얼마인데 그냥? 똑같이 3 나오지, 그지? 플러스든 마이너스. 그 다음 44. 자, 이것도 이제 뭘 인수분해해? 어디 거? 위에 거. 어떻게? 1, 2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럼 x가 y랑 같다. 이거 첫 번째. 바로 쓸게. 두 번째는 2x 플러스 y가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y가 0이니까 y를 마이너스 2x로 갈게. 이렇게. 됐어? 그리고 밑에다 대입을 해보자. 자, x에다 y 대입하면은 첫 번째는 y 제곱에 3y 제곱은 3 나오네. 그치? y 제곱, y 제곱, y 제곱. 그래서 약분하면 y 제곱은 1이니까 y 값은 얼마? 뿔마 1. x 값도 뿔마 1이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해를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알파 베타의 합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겠네. 나올 수 있는 값이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y에다 마이너스 2x를 대입을 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 제곱은 3이라서 3x 제곱은 3이네. 그래서 x 제곱은 1이니까 x는 뿔마 1. 이때 y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지. 부호가 반대란 얘기야. 맞지?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y가. 그래서 이때 알파 베타의 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그치? 플러스 1 마이너스 2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하거나.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 얘가 제일 크지. 그 다음에 47. 자,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뺀 거의 최소값 구하래. 이건 무슨 식이라고 이름이? 얘가? 대칭식이야. 대칭 방정식이야 이게. 대칭 방정식.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었을 때 식이 원래 식이랑 똑같은, 그지? 변함이 없는 그런 식을 대칭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더한 거랑 x, y의 합과 곱만 찾으면 되거든. 이게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치환을 좀 할 거야. 이렇게 x, y 합은 a, 곱은 b.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지. 처음 식이. 두 번째 식은 뭐야? 두 번째 식은 x, y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니까 뭐야? a, b가 되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이거 자체도 또 뭐야? 이거 자체도 대칭식이지. 치환한 것도 대칭식이야. 그러면 더한 거 11 곱해서 30 뭐 있어? a 플러스 b가 a가 얼마? a가 5, b가 6인 경우. 그렇지. 그럼 이걸로 다시 돌려주면 x 플러스 y가 5, xy가 6인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대칭식. 더해서 5 곱해서 6 뭐 있어? 2,3이나 3,2가 있지. x, y 순서쌍이. 맞지? 두 번째는 a가 뭐일 수 있어? 거꾸로 6이고 b가 5일 수 있잖아. 이때는 x 플러스 y가 6이고 x, y가 5란 얘기야. 그럼 이거 만족하는 순서쌍은 뭐 있어? 5,1하고 1,5가 있지. 총 4가지의 순서쌍이 나오지. 이때 뺐을 때 제일 작은 거 얼마야?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지. 그치? 49? 자, 연립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데 이거 1차, 2차 연립이니까 1차를 2차에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그럼 y는 x-3을 대입할게. y가 더 적으니까 y에다 x-3을 대입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거든. 정리만 좀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실근을 가져야 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여기서 실근 가지면 y도 실근 가질 테니까.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8k가 0 이상,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9 이상이니까 k는 8분의 9 이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k 최대값은 얼마? 8분의 9가 되겠지. 다 할 수 있겠네? 아닌가? 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이것도 무슨 식? 대칭식. 그치.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숫자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대칭식을 푸는 방법이 이거라고 했잖아. x랑 y를 어떤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을 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와 있는 상태로 거꾸로 이제 식을 만드는 거지. 2차 방정식을.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이제 x, y가 이제 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판별식이 또 어때야 돼?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면 되지. 그지? 짝수를 좀 쓸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요거를 좀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0 이상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이상이라서 a는 2 이하니까 모든 자연수 a의 합은 얼마? 3이겠지.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방식도 원래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기억해야 돼 이것도. 그 다음에 52. 요거는 활용이네. 각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40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그러면은 10의 자리의 숫자를 x라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해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야? 40이야. 이 자연수의 1의 자리랑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그지? 활용해서. 그러면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고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인 거 알잖아. 맞지? 이렇게 했을 때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 88이래. 이때 처음 수 구하래. 이렇게. 그리고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대. x가 y보다 크다라는 얘기네. 맞아? 그럼 계산 다 하면 뭐야? 11x, 11y, 88. 그래서 x, y 합은 얼마? 8이겠지. 이것도 무슨 식이야? 대칭 방정식이지 이것도. x, y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합과 곱만 찾으면 된다 했는데 합은 있잖아. 곱만 찾으면 되지. 그럼 이제 이거 둘 가지고 곱을 찾는 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이용할 수 있지.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xy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이제 40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4. 그러면은 얼만데 xy는? 12. 곱해서 12 더해서 8 뭐 있어? 순서상 6,2랑 2,6이 있겠지. 그치? 근데 x가 더 길어야 되니까 6이겠지 x가. 긴 게 아니라 더 커야 되니까. 시간이 없네.